네, 토끼자 꿀정보 시간입니다. 올해 여름 휴가는 지난 토요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46%가 몰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아마 휴가 떠난 분들도 있고 곧 떠나실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먼 길 떠날 때 어린아이가 있다면 카시트 챙기시나요? 그런데 자녀들 나이에 맞는 카시트에 앉히시나요? 혹시 아이가 카시트에 앉지 않겠다고 고집 피워서 안고 타신 적은 없으신가요? 자, 오늘 정주주 기자와 카시트 고르는 법, 이용법, 관리법 등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네, 저도 주말에 바닷가를 다녀오면서 장시간 차를 탔어요. 네. 저희 아이가 5살인데 카시트는 잘 앉아요. 그런데 벨트를 어깨에 이렇게 채워야 되죠. 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벨트 밖으로 어깨를 이렇게 빼고 네. 놀더라고요. 위험하게. 저랑 늘 신경전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카시트 안 탄다는 아이와의 싸움에서 다툼에서 결국 져서 안고 타는 분들도 꽤 많으십니다. 그러나 큰일이 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아이가 어른의 충격 바지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자동차 사고 시 카시트의 역할을 실험을 통해서 알아봤고요. 또 카시트 제대로 고르고 쓰는 법, 또 관리 요령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 차는 밀려도 어디론가 떠나고는 싶습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해서 어린이가 있는 집이라면 카시트 꼭 챙기시죠. 그렇다면 카시트 얼마나 잘 이용하고 계시나요? 카시트에 앉히면 칭얼대고 울기 때문에 제가 안고 탑니다. 멀리 갈 때는 저희 카시트를 꼭 이용을 하는데 가까이 갈 때는 카시트 사용을 좀 소홀히 하는 것 같긴 합니다. 2014년 우리나라 카시트 사용률은 30%, 독일이나 영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어린이들이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뜻이죠. 실제 카시트가 자동차 사고 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시속 56km를 달리던 차가 벽에 충돌합니다.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아이는 순식간에 튕겨져 나가 앞 좌석에 머리와 가슴을 크게 부딪힙니다. 반면 카시트를 착용한 아이는 몸이 앞으로 크게 움직이기는 했지만은요, 앞좌석에 부딪히지 않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머리에 중상을 입을 가능성이 카시트를 사용했을 때는 5%이지만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는 98%로 약 20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이는 사망이 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수준입니다. 아이가 카시트 타는 걸 싫어해서 결국 엄마가 안고 타는 경우도 많으시죠. 이 경우 아이는 훨씬 더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는데 실험 영상으로 확인합니다. 부모가 아이를 안은 상태에서 시속 48km로 충돌하는데요. 엄마는 안전벨트 덕분에 무사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순식간에 튕겨져 날아갑니다. 어린 자녀를 안고 사고를 당했을 경우 자녀는 부모의 충격받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녀가 받는 충격은 성인 몸무게의 7배에 달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만 6세 미만 어린이는 반드시 카시트를 착용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카시트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를 6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시트 종류도 크기도 정말 다양하고 많습니다. 어떤 걸 고를지 망설여지죠. 먼저 사용할 아이의 나이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구조를 알아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카시트는 엉덩이부터 어깨까지 보호해주는 몸체와 머리를 보호해주는 머리 보호대, 그리고 안전벨트로 되어 있는데요. 이용하는 나이에 따라 영아용, 유아용, 아동용 3단계로 나뉩니다. 크기와 모양이 차이가 있죠. 먼저 영아용은 신생아부터 2살까지 사용하는 겁니다. 아기가 몸이 작기 때문에 카시트 안에 이너시트라는 게 하나 더 있어서 아이가 흔들리는 걸 막아주죠. 신생아들은 또 몸을 스스로 가누지 못하기 때문에 눕혀진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아용 카시트는 뒤복이라고 하는데요. 뒤를 보게 설치하는데 사고가 났을 때 목이 꺾이거나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막아줍니다. 다음 단계 유아용 카시트입니다. 유아용 카시트는 이제 2살부터 한 4, 5세 정도까지 아기가 이제 허리랑 목을 가눌 수 있기 때문에 각도를 세워서 이제 사용을 하는 게 유아용 카시트입니다. 유아들은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의자 모양에 가깝습니다. 또 쑥쑥 자라는 시기라 아이 성장에 맞춰 카시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고요. 초등학생이 되면 카시트 거의 안 타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선 만 12살까지는 타야 합니다. 이건 아동용 카시트인데요. 벨트는 주로 차에 있는 걸 씁니다. 좌석에 고정한 뒤 차에 있는 안전벨트를 어깨에서 허리 쪽으로 끼웁니다. 그리고 벨트를 카시트 홈에 끼우는 걸로 더 고정해줍니다. 자,
이렇게 카시트 크기를 선택했다면 구매 전 꼭 확인할 게 있는데요. 한국생활안경시험연구원에서 인증한 KC 안전 인증 마크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안전성 평가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각도 조절이 되는지도 확인해야 하는데요. 자동차마다 등받이와 의자의 각도가 다르기 때문이죠. 카시트 기울기는 145도가 적당하니까요. 여기에 맞춰줍니다. 아이에게 잘 맞는 카시트 골랐다면 더 중요한 건 설치입니다. 카시트는요, 반드시 뒷좌석에 설치해야 합니다. 앞좌석에 설치했다가 에어백이 터질 경우 오히려 목을 다치거나 질식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설치 방법입니다. 우선 카시트를 좌석 안쪽 끝까지 밀어놓고 안전벨트를 꽂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해줍니다. 아이를 이제는 앉혀주는데요. 아이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넣어야 바른 자세가 되면서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제 벨트를 채웁니다. 어깨, 몸, 골반을 고정해주죠. 이때 안전벨트 줄이 이렇게 꼬이면은 그 부분이 아이의 가슴을 압박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또 안전벨트는 아이의 몸과 손가락 한 마리 정도의 여유를 두는 게 좋습니다. 혹시 아이가 카시트에 앉기 싫어한다면 친해지게 만드는 게 필요합니다. 집에서 의자처럼 쓰면서 간식을 먹거나 TV를 보면 카시트와도 친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 카시트 금방 지저분해지죠. 아이들 피부에 직접 닿는 거니까 자주 세탁을 해주면 좋은데 매일 사용하니까 그게 좀 어려워요. 카시트 세탁법입니다. 카시트 몸체와 시트 커버를 분리합니다. 분리 순서를 적어놓거나 사진을 찍어두면 나중에 재조립할 때 편합니다. 분리 후 몸체를 깨끗이 닦아주고요. 더러운 시트 커버는 미온수에 표백 성분이 없는 유아용 세제를 풀어서 조물조물 손빨래하는데요. 세탁기를 쓰면 원단이 상할 수 있어서 가급적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깨끗하게 빤 시트 커버는 바람이 잘 드는 그늘에 말려줍니다. 하고 나면 아이도 향기도 좋고 하니까 뽀송뽀송하다고 좋아하죠. 세탁이 어렵다면 베이킹소다를 뿌려서 문지른 다음 털어내기만 하면 냄새도 덜 나고요. 살균까지 된다고 하네요. 이 카시트는 내 아이를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꼼꼼하게 고르고 제대로 관리하면 아이들의 안전도 더 잘 지킬 수 있겠죠.